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1년 핵연료 및 핵화학공학 11번에서 20번입니다. 풀이 영상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 풀이가 잘못된 경우 고정 댓글로 안내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풀이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기출문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세요. 11번 액체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이온 교환 공정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온 교환법은 이온 교환 소지층에 있는 H+랑 OH- 이온하고 액체 폐기물 중에 있는 방사성 핵종을 요거를 두 개를 서로 교환을 해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온 교환을 위해서는 필터 등의 젠처리를 통해서 부유 고화물 및 염의 농도를 낮추는 전처리 공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염의 농도 및 부유 고형물의 농도가 높아도 처리가 가능하다. 요게 틀렸습니다. 12번 세라믹 핵연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가 이게 핵연료를 정리한 표를 여기 띄워 놓았는데요. 그 중에서 세라믹 핵연료를 한번 보시죠. 일단 물성은 상온에서 깨지기 쉽고 녹는 점이 높아서 안정성이 높고 재처리는 어렵다. 그 다음에 고온가스 냉각로에 사용이 되는데요. 고온가스 냉각로 같은 경우에는 냉각제로 헬륨, 감속제로 흑연을 사용합니다. 이거 외에도 UO2, UC, 금속 핵연료 전부 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기 4를 보면은 결정의 이방성 때문에 이 이방성은 핵연료의 안전성이 나쁜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성 때문에 핵연료 사용 시 사용 온도를 662도 이하로 한정해야 된다. 세라믹 핵연료는 녹는 점이 높아서 안전성이 높죠? 따라서 4번은 틀렸습니다. 13번 국내 가압 중수로용 원자력 발전소에서 월성이 되겠네요. 사용하고 있는 사용의 핵연료의 건식 저장 방식은? 국내에서는 월성 원전에서 중소로 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사일로 건식 저장 방식이죠. 그 다음에 맥스터, 이것도 건식입니다. 요거 두 개의 방식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단 맥스터도 모듈 타입이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하지만 3번 콘크리트 사일로 방식, 이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답이기 때문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리 원전에서 건물 내 금속 용기 방식의 건식 저장 시설 건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14번 재처리 시설의 방사성 기체 폐기물에 대한 설명 중 잘못 기술된 것은? 재처리 시 발생되는 기체 폐기물은 불활성 기체인 제논, 아이오다인, 크리톤 등이 있고요. 따라서 2번 재처리 시 대부분의 기체 방사능은 불활성 기체인 크롬이다. 요거는 맞는 기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활성 기체 아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는 활성탄과 같은 고체 흡착법으로 제거가 가능하다. 3번 요오드의 제거를 위해 고체 흡착법이 사용된다. 이것도 맞게 기술된 거고요. 제롬 135의 반감기는 9.1시간으로 짧기 때문에 보기 1번 보면은 반감기가 길어서 1년 이상 사용된 핵연료의 경우에는 피폭에 주의해야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5번 원자로 발전소의 출력 운전 중 핵연료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번에도 핵연료 결함 탐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운전 중, 그 다음에 정지 후 나눠서 보면 되는데요. 운전 중에는 할로겐 원소, 불활성 기체, 알카리 금속 측정, 그리고 전베타 감마 측정, 전방사능 분석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지발 중성자 검출, 이런 방식이 있고요. 정지 후에는 핵연료 손상 감지는 초음파를 통해서 합니다. 따라서 2번 연료병의 초음파 감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운전 중이 아니라 정지 후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6번 사용의 핵연료 재처리 방법 중 플루토늄만 따로 분리하지 않고 우라늄 등과 함께 모든 초우라늄 원소를 핵분열 생성물로부터 분리하는 것으로 핵확산 저항성이 큰 재처리 기술은? 재처리 관련돼서 암기사항 몇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처리 후 액체 폐기물은 주로 유리화로 처리를 하고요. 재처리 중 발생되는 기체는 제논, 크리톤, 아이오다인 등 불활성 기체가 있고요. 재처리 방식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파이로 프로세스는 건식 재처리 방식, 모든 초우라늄 핵종이 함께 분리가 되어서 핵 확산 저항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퓨렉스는 습식 재처리 방식인데요. 이온 교환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용해로는 TBP 요거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파이로 프로세스 되겠습니다. 17번 부식이 금속 표면 국부에만 집중이 되고 이 부분에서의 부식 속도가 특히 빨라서 금속 내로
깊이 뚫고 들어가는 심한 부식 형태로 발생하는 부식의 종류는 보기 3번 공식 같은 경우에는 점식 피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한 곳에 깊이 들어가는 국부 부식으로 화학적 활성화가 큰 곳에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틈새 부식이라는 것도 특정 부위에만 발생하긴 하는데 화학적 활성화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식은 용존 산소가 많은 곳, 고온, 빠른 유속일수록 부식이 잘 되고요. 부식 종류 4가지 한번 살펴보면은 능력 부식 균열은 인장 능력, 중성자 조사가 원인으로 해결력 피복제, 증기 발생기 튜브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표면 부식은 빠른 유속 같은 경우에는 보호막 생성을 저하해서 표면 부식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요. 부식 진행 속도가 느려서 대처가 용이합니다. 공식 점식은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결정 입계 부식 같은 경우에는 결정 사이 경계에서 발생하는 부식입니다.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크러드인데요. 요 크러드는 냉각제 방사 부식 생성물이죠. 요거는 금속의 부식으로 생성이 되어서 전하를 띱니다. 따라서 배관 같은 데 잘 달라붙고요. 참고로 주로 코발트 산화물이 됩니다. 18번 우라늄 농축 방법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농축 방법을 살펴보면은 기체 함석법은 운동 속도 차이를 이용한 건데요. 분리계수가 작고 캐스케이드가 많이 소요가 되고 전력 소모가 많고 대량의 능각수가 필요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원심 분리법은 북한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분리계수가 크고 저전력에다가 캐스케이드를 적게 소요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같은 경우에는 F19 원소를 사용합니다. 레이저법은 원자 흡수 스펙트럼 차이를 이용한 방식, 그 다음에 화학교환법하고 노즐법은 장치가 간단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보면은 동위 원소별 원자 흡수 스펙트럼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은 레이저법이다. 이거 설명 요거죠? 따라서 2번이 맞겠습니다. 19번 가경소료형 원자력 발전소 1차 개통의 수화학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보면은 장지기 운정은 크러드 발생을 억제해서 비정상 축방향 출력 편차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런데 크러드 같은 경우에는 냉각제 방사 부식 생성물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따라서 운전을 많이 할수록 운전이 길어질수록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수화학 처리 좀 더 살펴보면은 용존 산소 같은 경우에는 기동 운전 중에는 하이드라진으로 출력 운전 중에는 세적 제어 탱크를 통한 수소를 통해서 제거를 하고요. pH는 수산화 리튬으로 부식 생성물은 과산화 수소로 제어를 합니다. 이 수화학 처리의 목적은 부식 방지, 고용물 침적 방지, 부식 생성물 감지, 산화 피막 형성 등이 있습니다. 20번 코발트 60의 시료를 개수했더니 그 개수율이 7만 ccpm이었다. 48,000 ccpm으로 감소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여기 코발트 60 반감기가 주어졌네요. 이 반감기가 주어졌을 때 시간 경과 후 방사능을 구하는 아주 기초적인 계산 문제죠. A는 A0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 먼저 A0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7만이었죠. 그리고 여기 7만 놓고요. 그 다음에 경과되면은 48,000, 여기 48,000 놓고, 그 다음에 반감기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람다로 바꿔줘야겠죠. 5.26 나누기 로그 2, 그 다음에 T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연 기준으로 주어져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식이 바뀌게 되고요. T는 2086년이 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